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연금저축보험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석 지점장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2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불만은 2대 질환 보험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2대 질환 보험.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오늘 준비한 보험은 2대 질환 보험인데요. 네. 사회자님께서는 2대 질환이라고 한다면 어떤 네. 질환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뇌와 심장이 2대 질환이잖아요. 아,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암을 포함해서 네.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이제 보통 저희가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자료화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인데요. 여기 확인해 보면 이제 암이 1위로 가장 높고 그 아래로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순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 질병이 아닌 자살과 노령화로 인해 폐렴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네. 이제 암과 심장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까지를 3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암에 대해서는 이제 3대 질환 중 암에 대한 위험성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많이 잘 되어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 2대 질환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안 돼 있는 편이 많으시고 준비가 되었더라도 좀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네. 이제 나중에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도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회자님께서는 혹시 현제 네. 가입하신 보험에 네. 2대 질환이 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준비를 네. 잘 해둔 것 같아요.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잘 못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처음 이제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네.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듣고 가입을 하겠지만 네. 이제 2, 3년만 지나도 그냥 1년만 딱 지나게 돼도 이 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이 특약명을 확인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보장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2대 질환에 대한 특약은 그 뇌부터 설명드리면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렇게 세 네. 가지가 있고요. 심장 질환에 대한 특약명은 네. 심장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뇌혈관 질환의 보장 범위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진 심장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이 나와서 네. 이 심장 질환 진단비는 이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네. 심장의 판막, 근육, 염증 질환까지도 폭넓게 이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보장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심장 쪽에서 이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도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좁은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장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그다음에 뇌출혈 진단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증권에 명시가 돼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심장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협심증이고요. 네. 뇌 질환에서는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이제 뇌경색증. 이쪽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쪽에 있어서 이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이제 네. 보험 가입을 이제 예전에 하신 경우에는 자신이 암, 뇌, 심장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이제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 혹은 뭐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이런 식으로 한정되게 보장을 아. 받고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이 오래되셨다면 보험 증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네. 특약명을 보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이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보험 증권을 펼쳐보셔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협소해서 나중에 제대로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혈관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질환에 이제 이물질이 끼거나 네. 이제 점점 혈관이 좁아지게 돼서 막히게 됐을 때 이런 혈관 질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이런 성인병들에 의해서 네. 발병률이 3배에서 4배까지도 오.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흡연이나 음주, 식습관까지도 이런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병력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체크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그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치료 기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가정 경제에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현명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대 질환 관련해서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치료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험 준비를 꼼꼼히 잘 해두어야 나중에 가정 경제에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주요 성인병이 이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고혈압이라든가 이 고지혈증, 당뇨를 좀 앓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이대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보험사마다 유병자 상품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서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병력이 없는 분들보다는 네.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는 점이 있고요. 이런 유병력자분들에 대한 상품은 네. 보험사마다 굉장히 이제 심사 기준이나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비교 분석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 드시고 있는 분들 아마 꽤 있을 네. 것 같은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드시고 있는 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거는 약간은 네.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장 범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를 같이 보시게 되면 네. 특약명에 따른 질병 코드를 분류해 놓은 표입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을 보면 뇌출혈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는 네. 이제 I60, 61, 62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전체 뇌혈관 질환의 10%가 채 안 되는 이제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뇌졸중은 이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이 뇌경색증을 포함하는데요. 네. 이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뇌출혈, 뇌경색증뿐만 아니라 기타 혈관 질환과 후유증까지도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뇌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뇌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보장을 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심장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음 자료로 두 번째로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보시면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코드는 I21, 22, 23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아까 뇌혈관 질환처럼 전체 신장 질환에서 10%가 채 안 되는 발병률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병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협심증인데요. 네. 협심증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면 더욱더 범위가 넓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부정맥, 심부전,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근육과 판막 질환, 그다음에 염증 질환까지도 이제 포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심장 쪽에 있어서도 보장 범위를 제일 넓게 가져가시려면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좋다고 우리 전문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해지를 하고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사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네. 준비를 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새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네. 지금 가장 범위가 넓은 심장 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허혈성 심장으로 이미 준비를 해놨다면 네.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은 아무래도 협심증이다 보니까 네.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수술비 쪽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여쭤봤는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기보다는 수술비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대 질환도 혹시 뭐 산전특례 같은 제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암처럼 이제 산정특례, 이 중증 네. 질환자로서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게 네. 되면 그 이대 질환에 대한 네. 그것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명시된 자료이고요. 암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 후 5년간 진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이대 질환은 적용 기간이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먼저 뇌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 후 수술을 받은 경우에 최대로 30일, 뇌출혈과 뇌경색증에 대해 수술을 받지 않고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동안 적용이 되고요. 네. 이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 혹은 약제 투여 시 최대 30일, 그다음에 심장 이식 시에는 최대 60일로 적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암에 비해서 기간이 네. 굉장히 짧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료 비용을 네. 좀 보전하고 그다음에 간접 치료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네. 진단비와 수술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산정특례 제도는 네. 직접적인 치료 비용만 보전받을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인 그 간병비나 뭐 고정 비용의 지출 같은 간접적인 치료 비용은 보전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진단비와 수술비를 따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제 본인의 증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 진단명에 따라서 보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혹은 뇌졸중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뇌혈관 질환 혹은 이제 심장 질환 쪽으로 다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같이 유병력자이신 분들은 이제 유병자 상품으로 많이 분석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산정특례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암에 비해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짧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시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혈압 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이런 약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오늘의 보험 칭찬회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화재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은 보험인데 화재보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일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보험이 네. 주택화재 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네. 아무래도 화재 사건이 제일 많은 겨울철에 네. 이 화재 보험을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름은 화재 보험이지만 네. 우리가 겨울철에 이 수도관 동파로 인한 네. 누수 문제라든지 오. 아니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네.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보장해 주는 게 많다고 좀 느껴지는데 네. 뭐 화재뿐만 아니라 뭐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참 보상 항목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재보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개념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름은 화재보험이니까 이 네. 화재 보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사회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네. 한 해 동안, 1년 네. 동안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한 몇 건 정도 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좀 어려운데 글쎄요. 근데 제 주변에서 막 화재가 많이 네.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뭐 몇천 건 이렇게 될까요? 1년에 몇천 건?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청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2012년부터 작년 이제 2020년까지의 화재 건수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까 연평균으로 봤을 때 전체 화재 사고가 약 4만 건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오. 1년 365일이니까 네. 하루에 한 크고 작게 한 100건 정도의 음. 화재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주택 화재에 대한 발생 건수도 보면은 7천 건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루로 따지면은 약 한 20건 이상은 오.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재 사건이 많이 나는 네. 그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절반 이상인 54%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건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다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의로 불이 난 게 아니라 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도 이 벌금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게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 같은 경우에도 벌금을 낸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얼만큼 내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음. 이 2009년도 5월에 개정된 실업법으로 인해서 이 네. 벌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민법 제750조에 나와 있어요. 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화재 벌금은 이제 실화에 의한 벌금은 1,500만 원 한도로 벌금이 그렇군요.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나 중실화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오. 이제 최대 벌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도 네. 화재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네. 정리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화재보험은요,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제 자료를 보시면
화재에 대한 보상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태풍과 같은 이런 풍수재나 이제 건물 붕괴에 대한 보상도 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불이 나면은 우리 집만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죠. 네. 옆집이나 윗집 또는 불을 끄다 보면 아랫집에 피해가 또 발생할 수가 네. 있는데 이러한 옆집이나 이웃집에 대한 피해도 보상을 오.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수리하게 되면은 잠깐 다른 데 거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한 임시 거주비에 대한 이 거주비나 식사 비용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벌금들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어떤 네. 보상들을 받을 수 있냐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누수 피해라든지 네. 가전제품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런 운전자에 대한 보상들도 특약으로 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골절이나 이러한 상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방금 전에 이 한성규 전문가님께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있는 이 수도관도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이 집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 수도관에 점점 찌꺼기가 낄 수도 있고 때가 그쵸. 끼게 되면서 이게 점점 막히거나 좁아질 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제 동파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저는 화재보험이라고 해서 이 좀 보장 범위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화재뿐만 아니라 옆집이라든가 이 이웃집에 피해를 줬을 때도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임시 거주비를 또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누수 피해도 겨울철에는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까지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누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이 필요할까요? 네, 이 화재보험에 있는 특약 중에서 네. 이 두 가지 특약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급배수 특약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아랫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누수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물이 새다 보면 밑에 네. 집에 피해가 발생을 하게 그쵸. 되잖아요. 윗집으로 물이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집을 수리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탐지도 해야 되고 네. 마루를 철거를 해서 배관 수리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 벽지라든지 장판 같은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라는 특약이 있으면 실손 보상을 받으실 수가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네. 특약으로 이 아랫집의 천장을 철거를 하거나 혹은 뭐 수침 피해 벽지 장판 교체라든지 마감 공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받으실 수가 있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급배수 특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 500만 원 한도로 이제 실손 보상을 해주는 보험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가입을 제한을 두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화재보험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한 이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이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보험사별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준다거나 빌라는 가입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가전제품 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으세요. 특약 하나를 넣으면은 이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비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아쉽게도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약이 어떤 걸 보상을 해주는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네. 약관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보시면 이게 그 12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라는 그 특약의 약관인데요. 네. 첫 번째 항목을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점은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이제 12대 가전제품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실제 수리비를 보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고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이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3번 자료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네. 실제 수리를 한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네. 보상을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수리비는 부품비나 뭐 인건비, 운반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대 가전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 6대 가전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가전제품을 약간의 명시를 해놨었는데 네. 지금 가전제품들이 점점 이렇게 다양화되면서 12대 가전제품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관 내용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12대 가전제품은 뭐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네.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균주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굉장히 다양하죠. 아, 저게 다 보장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에 네. 있는 흔하게 쓰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잖아요. 거의 다 되겠네요. 집에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네. 네.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네.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한 사고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수리를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단돈 보통 2만 원 정도밖에 오.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비가 한 50만 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은 보상을 청구를 했을 때 2만 원을 제외하고 48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12대 가전제품들은 이제 내가 구입하고 사용한 지 10년 이내의 제품에 대해서만 대부분 보상을 해주고요. 네. 가입 즉시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입하고 60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 고장 수리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누수 피해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형사합의금이라든지 네.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이런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데 주택화재 보험에도 이 운전자 보험 특약을 동일하게 넣으실 수가 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따로 가입할 거 없이 운전자 보험 특약을 화재 보험에 넣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네. 보상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겨울철에 뭐 넘어져서 빙판길에 이제 골절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뭐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다양한 상해에 대한 골절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들도 이제 주택가재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양한 법률 비용 같은 것들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스마트폰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뭐 동영상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보험이 바로 화재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전제품 수리도 가능하고요. 화재 쪽에 있어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을 같이 준비하게 되면은 이 운전자 보험 쪽에서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역할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집을 기준으로 화재보험을 설계를 했을 때 보통 월 보험료가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렴하네요. 네, 충분히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특약을 어떻게 넣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3만 원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불필요한 적립보험료 없이 네. 이 보장에 해당하는 특약 보험료만 하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리스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화재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네.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보험료는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 저렴하게 준비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연금저축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보험인데 연금저축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하는 연금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말정산시에 음.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네. 연금저축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회자님 혹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4월의 월급이요? 연말정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3월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행복할까요? 네. 네,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이제 네.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다시 이제 환급받는 이런 걸 말하는데요. 네. 이제 고객님들마다 연말정산 하고 나셔서 환급받는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세금 많이 내고 싶으신 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이제 노후 준비도 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인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세금 많이 내고 싶은 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제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연금이잖아요. 네. 이 연금 보장은 기본적으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노인을 이제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네.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는 부분인데요. 참고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자료를 보시면 네. 국민연금 재원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네, 거의 이제 역V자 네. 형태를 띠면서 빠르게 이제 고갈된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현명할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개인연금을 준비함으로써 네. 이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회사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퇴직연금에 이제 좀 의존하는 경향이 되게 많으신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근속 기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퇴직연금에만 이제 기댄다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빠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CD 국가 중에 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네, 참고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제 고령화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일본조차도 이제 노인 빈곤율이 19.4%밖에 안 네.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무려 48.6%나 이제 되는데요. 네. 이런 부모 봉양의 문제라든지 이제 여러 사회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 준비가 개인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자료예요.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제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이 국민연금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까지 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후 준비를 저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까 전문가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 연금저축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 궁금한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상품들은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이제 미래와 현재에 모두 다 혜택을 주는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료 보시면서 연금저축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 자료를 보시면 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인데요. 이제 세액공제율은 이제 개인 연소득에 따라서 16.5%, 13.2%로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연간 4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6.5%를 적용받아서 네. 연말정산 시에는 6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네. 연간 400만 원이면은 월 30만 원 정도씩 납입을 하는 건데 연말정산해서 총 66만 원을 환급을 받는다면은 그렇군요.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한 네. 이제 연금저축 외에 IRP라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는 이제 계좌가 있는데요. 네. 그 계좌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최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연에 총 111만 5천 원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 외에 다른 공제 항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공제 항목들까지 많이 포함이 되신다면은 네. 세금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이제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게요. 환급받는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는 말이 와닿기도 하던데 그렇다면은 이 여러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도 네. 한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꽤 계실 텐데요. 저요? 접니다. 네. 먼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손해보험사 쪽보다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이 금리적인 부분이나 네. 이제 연간 연금 지급액 부분에서 생명보험이 조금 더 유리한데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자신이 앞으로 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납입 여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해요. 네. 그렇게 먼저 납입 여력을 확인해 보시고 네. 적정 금액과 이제 적정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많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들을 또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보험사마다 이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금리와 연간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교 네. 분석을 통해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연금저축 그리고 가장 많은 연금액을 주는 그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고객님들한테 가장 유리하겠죠. 네. 네, 또한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을 이제 개시하는 연령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기간들을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 연령대의 기대 수명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기대 수명을 한번 점검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도 있고 생명보험사도 있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납입 여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과도하게 납입을 하거나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납입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이 연간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좀 안 되나요?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네. 이제 연 40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이제 가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여력이 되신다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납입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세액공제 적인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으로는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한도까지만 가입하셔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 받으시고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 연금저축 외에 생명보험사에서 다양한 연금 보험 상품이나 네. 변액연금 상품들도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다른 여러 연금 상품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연금 지급액이 가장 이제 높은 상품을 추가로 이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렇군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연금저축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네. 이제 연금 수령액이 가장 또 높은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셔서 네. 연금 지급액도 이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금 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전부 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연금 보험 상품이라든가 이 변액 연금 상품들을 같이 준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후 준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준비를 잘 해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이 그래도 어렵잖아요.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쉽게 정리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금저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딱 3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없을지 의문인 이런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연금저축은 이제 미래에 연금 준비를 네. 할 수 있는 동시에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연금 준비도 다른 보험 상품과 동일하게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네. 플랜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노후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인석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보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 고객님께서는 네. 40대 미혼 여성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료를 생각보다 좀 많이 지출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처음에 조회를 해서 어떤 가입되어 있는지 네. 상품들을 조회를 해봤을 때 사실 좀 이렇게 컨설팅을 할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좀 많으셨던 분이셨고 그랬군요. 그래서 가입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보면서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를 보시면 동일한 회사의 보험이 4건이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똑같은 회사에. 네. 보통 이제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여러 회사가 있는데 동일한 한 생명보험회사에 4건이 있으셨는데요. 네. 첫 번째 통합보험은 이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네.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명 CI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네.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그 보험에 특약으로 실비보험이 같이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좀 안 되게 납입을 하고 네. 계셨고요. 그리고 한 1년도 안 돼서 가입했던 그 최근에 가입한 보험이 네. 이제 세 번째 있는 상품인데 종신보험을 또 약 한 37만 원 정도 오. 가입을 하셨어요. 꽤 금액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40대 미혼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미혼 여성이신 분들은 네. 사망보장을 1순위로 두면서 가입을 하지는 않으실 텐데 네. 이 CI 종신보험이 기존에 가입된 게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37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냐 여쭤봤더니 사실은
그 설명을 듣고 가입을 했을 때 네. 연금 노후의 목적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납입이 끝난 굉장히 좀 오래전에 가입한 한 24,000원 정도의 건강보험까지 총 4건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컨설팅이 진행되냐면 이 세 번째 종신보험이 사실 제일 크죠. 금액도 제일 크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좀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요. 보장 내역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생명보험회사 위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망보장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네. 오늘 방송에서 또 설명드렸던 이런 혈관 질환이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은 아예 보장 금액이 전혀 없는 그런 현재 상태셨고 그렇네요.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네. 혹은 후유장애 특약 중에서도 뭐 질병 후유장이나 그리고 굵직한 특약 중에 또 항암 치료 받으실 때 표적 항암 치료비라는 특약도 있거든요. 이런 특약들이 전부 다 이제 보장 금액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제 가입돼 네.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이 세트로 장점을 살려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빈틈없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한 37만 원 정도 되는 이 종신보험을 네.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했냐면 연금 상품, 아무래도 노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네. 그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연금 상품으로 30만 원 정도 가입을 하면서 나머지 6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으로 이제 손해보험에 쌓이는 종합 건강보험으로 설계를 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족한 보장,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진단비도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늘어났고 네. 물론 종신보험을 해약했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네. 고객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사망했을 때 보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줄어들었음에도 혈관 질환이나 수술비 그리고 뭐 질병 후유 장애나 표적 항암까지 이런 부족했던 보장들을 좀 저가의 비용으로 채울 수 네. 있는 그런 컨설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이 사망 보장은 100% 지급해줘야 되는 보장이잖아요. 사람은 네. 언젠가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에 있는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함에도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험료랑 거의 비슷한 수준, 한 2만 원 정도 절감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부족한 보장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도 네. 아까 전에 연금저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연금저축 말고 연금보험 이 두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왜 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보험을 준비를 했느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연금저축은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의 강점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최저 보증 이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들 때문에 이 연금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내가 노후에 배우자가 네. 없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쵸. 경제활동기 할 때 세액공제 조금 받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아닌 이 연금보험으로 한 30만 원 정도 컨설팅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네, 오늘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